안녕하세요. 누구나 따라하는 쇼핑몰 창업 앤 마케팅의 저자 권혁중입니다. 이렇게 유튜버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좀 소통을 해왔는데 이렇게 그 책을 내고 또 우리 독자분들과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로서 또한 이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하려고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이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이 유튜버를 꾸며갈 생각이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좀 재밌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첫 시간인데요. 뭐 차차 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진행하면서 재밌게 좀 이야기해 보겠고요. 우리 교재에 처음 책을 보면은 첫 번째 뭐 챕터 1의 쇼핑몰의 이해와 레슨 1의 쇼핑몰 이해하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쇼핑몰을 하기엔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달아드렸죠. 많은 우리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은퇴자고요. 또는 저는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또는 저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쇼핑몰 하기엔 좀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쇼핑몰에는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 따지지 않죠. 그 다음에 재산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성공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돈 많으신 분들은 다 쇼핑몰로 더 많은 재물을, 또 더 많은 부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쇼핑몰 성공하고 그랬을 때 가장 공통적인 것은요, 역시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세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주의할 게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보거든요. 3개월 버티셔야 되고 6개월 버티셔야 되고 1년 버티셔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좀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창업하면 다 성공한다, 아니면은 뭐 쇼핑몰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글쎄요,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저는 실제적으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예비 창업자들 또한 창업자들을 성공시키면서, 저도 물론 창업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 참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길이 특히 쇼핑몰 창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 돈이 많던 적던, 많이 배우던 많이 못 배우던 간에 기회는 공등하다. 기회는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끈기 있게 열심히 하신다면은 그 땀에 대한 대가가 확실한 게 바로 이 쇼핑몰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낸 이유도 그런 이유고,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찍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을 잘 안 합니다. 저도 방송할 때 생방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생방이 좀 익숙해서 이 영상 그대로 뭐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뭐 늦지 않았을까요?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 또한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또한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쇼핑몰은 무엇인가요? 물어보는데요. 유통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재 책을 보면 23페이지에 일반적인 유통 구조가 나오죠. 지금 책 보고 계신가요? 책 안 보고 계시면 바로 서점 가셔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23페이지에 보면은 제조업자, 총판, 도매상, 중간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정통적인 유통 흐름이죠. 플로우인데,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뭐 화장품 하나 찍어냈어요. 아니면은 뭐 화장품은 ODM이 많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의 뭐 제품을 찍어냈을 때, 제품을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제조업자라면 소비자가 바로 만날 수 있나요? 옛날 방식으로 간다면? 그렇진 않죠. 총판 넘긴 다음에, 총판은 뭐냐면 한 지역에 있는 뭐 큰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리점일 수도 있고요. 그 제조업체랑 그 브랜드랑 계약된 하나의 어떤 대리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총판에 넘겼다가 총판에서 뭐 대리점이나 아니면은 도매상한테 넘기고 그 도매상이 또 중간 도매상한테 넘기고 중간 도매상이 또 소매점에서 넘겨서 소비자는 이런 소매점에서 물건을 사게 되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단계 하나 갈수록 뭐가 붙죠? 그렇죠. 부가가치라는 게 붙습니다. 가치가 하나하나씩 생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치는 뭐냐면 뭐예요? 유통에 대한 비용으로 되죠. 그래서 공장에서 100원에 찍어냈다면 최종 소비자들, 그러니까 엔드 유저한테 뭐 1,000원으로 가고 2,000원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유통 단계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그 다음에 유통 단계가 최소화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의 물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업은 뭐냐면 유통의 파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24페이지에 나오면요. 우리 24페이지의 쇼핑몰의 유통 구조를 보면 뭐가 빠져 있죠? 총판 빠지고 중간 도매상 빠져버리죠. 그렇습니다. 유통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져요. 아마존이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뭐 센세이션을 이미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 지수 또한 아마존 효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매점이 다 망하기 시작하죠. 도매점 망합니다. 왜? 아마존이 물건을 직접 띄어서 직접 팔아버리기 때문에 사실 전통적인 유통 구조는 이미 깨진 지 오래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적응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실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컨설팅의 주요 고객들이 어떤 부분이냐, 제조하고요, 아이템 가지고 있고 물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방식대로 유통 구조를 하자니까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B2C를 해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쇼핑몰을 통해서 이런 변화된 유통의 패러다임 안에서 내가 이런 유통 마진을 남기고 또한 내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유통인데 우리가 전자상거래업은 기본적으로 코드가, 정부의 코드가 유통으로 빠지는데요. 전자상거래업 쇼핑몰은 결국에는 유통을 통해서 여러분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쇼핑몰에 대해서 뭐 소비자한테 뭐 파는 거, 물론 소비자한테 팔죠. 근데 소비자한테 팔 물건 어디서 갖고 오나요? 뭐 도매상이라든지, 그렇죠? 뭐 총판이라든지 이런 데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구조를 모르면 사실 쇼핑몰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첫 번째 담았던 게 전통적인 유통 흐름과 그 다음에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가 쇼핑몰이다. 이거 적응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 그 유통 패러다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그 아마존 하실 때는 이런 또 전자상거래 유통에서 완전히 깨버리거든요. 또 아마존은 또 FBA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창고의 개념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뭐 멘붕 빠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바이박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뭐 이렇게 얘기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것만 좀 알아두시고, 밑에 내려오면은 요즘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유통 단계를 더 간소하게 됩니다. 뭐냐면 도매상이 직접적으로 소비자하고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소매상을 안 건드려요. 생각해보세요. 도매상이 만약에 소비자를 직접 만난다? 어마어마한 뭐죠? 혜택이겠죠. 왜냐하면은 소매상한테 물건을 주지 않고 내가 직접 팔아버리니까. 자, 비즈니스 투 뭐죠? 커스터머, 컨슈머. 그래서 우리가 B2B라 그러는데 소매상들의 대표적인 B2C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매자한테 파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이게 소매상인데, 도매상들이 이제 물건 띄워서 바로 소비자를 만나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매한테 물건을 주지 않으니까 뭐 하냐면 내가 싼 가격에 가까워서 싸게 팔아버리죠. 소매상 입장에서는 도매상이 이렇게 팔아버리면 소매상은 다 망합니다. 이게 유통구조 완전히 깨져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소매상에서 물건 띄워서 파는데 소매상이 직접 소비자 만나버리면 나는 무슨 마진 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쇼핑몰 처음 시작했을 때 막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야, 나는 예를 들어 티셔츠 한 장이라고 그러면 난 아무리 주거나 깨워봤자 나 이 가격에 못 파는데 쇼핑몰 가보면 그 가격에 팔고 있어.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화곡동 유통단지 가보면은 되게 뭐 아기자기한 제품 되게 많거든요. 싸고 막 이런 거 많은데, 야, 내가 거기서 1,000원에 띄워놓는데 이게 어떻게 800원에 돌아다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파시는 분들은 과연 소매상일까라고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도매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니면 아예 수입업자가 그렇게 파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통을 모르면, 사실 유통의 기본적인 룰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격에 팔 수 있을까? 물론 뭐 유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기본적으로 전략 쓸 수 있는 마이클 포터의 뭐 비용 운이 전략이라든지 뭐 이건 나중에 저랑 같이 배울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한참 밑에서 파시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절대 자기 이름으로 안 하시죠. 왜? 만약에 내가 도매상이고 소매상한테 물건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매상한테 물건을 이렇게 주는데 내가 만약에 B2C를 해버려. 그러니까 소비자랑 직접 만나. 이거 소문이 나. 그럼 소매상들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대부분 바지 사장 세웁니다. 바지 사장이 뭐냐면 내 와이프 아니면은 내 자식들 그 다음에 뭐 지인분들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운영하지만 왜냐하면 소매상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통구조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재밌게 이거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짤막하게 그냥 이번까지 퀘스천 2까지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23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본적인 유통구조와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업이 가지고 있는 유통구조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유통구조들을 좀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 앞으로 쇼핑몰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쇼핑몰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의 패러다임 그게 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2탄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뭐 B2B가 뭐고 B2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건데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B2B, B2C, B2G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짤막하게나 일단 다음 시간에 해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이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자,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저랑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를 아시는 분들 무조건 구독 누르시고요.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려면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댓글도 많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